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유가족의 처절한 오열과 수백 개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시간을 잊은 듯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74일 전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캄보디아로 떠났던 건장한 체격의 대학생 박 씨가 돌아온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기다린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은 그의 따뜻한 온기가 아닌 한 줌의 채로 변해버린 차갑고 하얀 유골함이었다. 그의 이름 석자가 적힌 유골함을 부둥켜 안은 어머니는 "내 아들 돌려내" 라며 울부짖다 끝내 실신했고, 아버지는 허망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때 단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던 한 청년의 비극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동남아 전역의 암세포처럼 뿌리내린 거대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 웬치의 추악한 실체와 상상조차 초월하는 잔혹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피맺힌 신호탄이 되었다. 지난 7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박 씨는 가족에게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IT 관련 국제 박람회에 초청받았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꼭 잡고 오겠다는 희망에 찬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것이 가족이 기억하는 그의 건강하고 늠름했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희망의 땅이라 믿었던 캄보디아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는 약속된 박람회장이 아닌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문턱으로 끌려 들어갔다. 현지 공항에서 그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이들은 친절한 안내원이 아닌 웬치 조직의 행동대원들이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돌변한 그들은 박 씨의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폭행하며 외딴 곳의 감금시설로 끌고 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녹슨 철창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거대한 창고 건물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약 한 달간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히는 고문과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다. 하루 18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전화 사기 업무에 강제로 투입되었고,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무자비한 집단 폭행이 가해졌다. 결국 8월 8일 계속된 영양실조와 잔혹한 폭행을 견디지 못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둔 채 캄포주의 한적한 도로에 버려진 낡은 차 안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식사는 하루 한 끼. 사건의 끔찍한 진실은 지난 10월 20일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사법당국이 이례적으로 공동 진행한 부검을 통해 그 참혹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곰팡이가 핀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 부검 결과 박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지속적인 고문과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심장마비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그의 온몸에는 성한 곳 하나 없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잔혹한 폭행으로 인한 수많은 멍과 외상, 둔기에 맞은 상흔이 가득했다. 손목과 발목에는 오랜 시간 밧줄과 쇠사슬에 결박당한 흔적이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여 있었고,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끔찍한 화상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한때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졌던 장기 적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악랄했다. 범죄 조직은 단지 장기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한 인간을 산 채로 철저히 파괴하고 지옥을 경험하게 한 뒤 쓸모없어지자 쓰레기처럼 버린 것이다. 캄보디아 경찰이 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차량을 정밀 감식하는 과정에서 차량 좌석 및 깊숙한 곳, 뜯겨진 내장재 사이에 숨겨져 있던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박 씨의 이름이 아닌 다른 한국인 이름과 함께 피로 얼룩진 듯한 글씨로 눌러쓴 절규가 담겨 있었다.
먼지와 혈흔으로 뒤덮인 수첩은 박 씨의 소지품이 아니었다. 살려달라. 엄마. 아빠 보고 싶다. 2025년 8월 4일. 또 맞았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누가 나 좀 찾아줘 등 죽음의 문턱에서 쓴 절박한 심정이 담긴 메모가 여러 개 적혀 있었다. 이는 박 씨 외에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고통받았거나 혹은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곳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수사팀은 이 이름 없는 피해자의 마지막 절규가 담긴 수첩을 침묵의 증거로 명명하고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 가막동 수사팀은 이 침묵의 증거를 토대로 대대적인 역추적 수사를 벌였고 마침내 웬치 조직과 연루된 한국인 10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들 중 일부가 단순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피해자를 유인하고 관리하는 악랄한 내부 공범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점이다. 이들은 SNS에 캄보디아 국영 IT 기업 월 1,000만 원 고수익 보장과 같은 허위 구인 광고를 내거나 심지어 대학 동문이나 군대 동기 등 지인에게 접근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가 있다 고 유인하여 박 씨와 같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민족의 청년들을 범죄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내부 공범의 존재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과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만연한 온라인 사기 범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고수익 보장, 해외 취업, 블록체인 개발과 같은 달콤한 말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젊은이들을 유혹한 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여권과 신분증,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하여 사기 범죄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방식이다. 이들은 목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일삼았으며 박 씨의 죽음은 그야만적인 시스템이 빚어낸 예고된 비극이었다. 다행히 한국 외교부와 현지 경찰의 끈질긴 공조 수사로 조직에 억류되어 있던 또 다른 한국인 피해자 2명이 극적으로 구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구출 당시 오랜 폭행과 굶주림으로 심각한 영양실조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즉시 캄보디아의 영사 인력을 추가로 급파하고 현지 대사관의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구축하며 교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해외 취업 사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초국 가족 범죄 조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74일 만에 유해로 돌아온 박 씨의 침묵의 절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죽음으로 남긴 또 다른 피해자의 단서와 같은 민족을 사지로 내몬 내부 공범의 존재는 이제 막 거대한 범죄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 제2, 제3의 박 씨가 나오지 않도록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해외 범죄 조직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뿌리를 뽑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이 땅의 청년들이 더 이상 거짓된 희망에 속아 쓰러져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눈을 떠야 할 때다.